자, 오늘은 삼각함수의 활용 세 번째 파트 삼각형의 넓이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삼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가 기본 도형의 넓이는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두 가지를 선생님한테 대답을 했어야 돼요. 지금 이 단어를 배우기 전까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최소한 두 가지는 알고 있었어야 된다.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 그게 뭐냐면 밑변하고 높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밑변하고 높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도형의 기본인 겁니다. 자,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하고 곱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당연히 구해지겠죠. 초등학교 과정 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최소한 두 가지를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이론을 써야 돼. 중2 때 우리가 내접원에 대해서 배워요. 내접원. 중2 때는 내접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 내심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이 공통된 높이로, 그쵸? 공통된 높이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분해해서 설명을 하면 둘레의 길이에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고 나누기 해도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선생님이 두 가지라고 말한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중상 과정을 거쳐오고 그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워오면서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삼각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삼각비를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이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자, C의 대응변이 C와 A의 대응변이 A의 길이 그리고 각 B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되겠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높이만 찾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높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삼각형의 높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꼭지점에서 BC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찾아서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저게 높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 각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치? 이 길이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이용하면? 사인을 이용하면. 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앞에 배웠던 거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볼게요. 직각삼각형에서 너를 세타라고 하면 이걸 빗변이라고 했죠?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빗변의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빗변의 길이에 뭘 곱하면 사인을 곱하면 높이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빗변의 길이에 코사인을 곱하면 빗변의 길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밑변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삼각비 이용해서 높이 찾고 밑변 찾는 거. 우리 제2 코사인 법칙 할 때도 그렇게 찾았어요. 코사인 법칙 할 때도 이렇게 찾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높이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C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걸 선생님이 세타라고 말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밑변은 뭐였어? 1였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높이. 그치?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넓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높이를 구할 때 사인 값을 이용한 거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면 되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이론이 바로 여러분들 211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이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는 이미 이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빗변과 사인 값을 이용하면 쉽게 높이를 찾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11페이지의 첫 번째 이론, 박스 안에 있는 그 이론을 외울 필요 있냐? 당연히 없는 거지. 그거 외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알았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우려고 두 변을 곱한 다음에 사인을 곱하고 나누기를 해야 돼. 이러면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야. 높이를 구할 수 있어? Yes. 그럼 끝난 거지. 높이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yes 되는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한데 내가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이용하면? 사인을 곱하면. 사인을 곱하면 높이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됩니까? 바보 같은 거죠. 바보 같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211페이지의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이론은 높이를 찾을 수 있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는 뭐하고 뭘 곱해야 돼요? 당연히 얘도 똑같은 거야. 밑변하고 높이를 곱하면 돼. 맞자? 틀려? 맞잖아. 넓이의 기본이잖아요. 밑변과 높이를 곱해서 넓이를 찾는 건 기본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고 싶다 했어요. 자, 잘 봐. AB의 길이랑 BC의 길이를 선생님이 만약에 알려줬다. AB의 길이를 A라고 그러고 BC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알려줬다. 그리고 이 사이에 끼인 각을 내가 알고 있다. 자, 이 기본 베이스야.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왜 구할 수 있냐면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꼭지점 A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 이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 이 길이를 찾는 거는 우리한테 엄청 쉽다 그랬지. 왜? 사인 세타 곱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높이가 뭐야? A 사인 세타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밑변을 알고 있는 거고 높이도 알고 있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답이잖아요. 이걸 외우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바보 같은 거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사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이라든가 평행사변형이라든가 사다리꼴이라든가 마름모라든가 정사각형이 아닌 사각형 있잖아, 그치?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사각형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건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내가 계산을 해야 돼. 이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떤 걸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냐면 반으로 쪼개가지고 삼각형 넓이 두 개 따로따로 구할 수 있으면 계산이 되는 거야. 즉, 네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 구하듯이 구하는 겁니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근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걸 찾아야 돼. 알았지? 자, 어떤 게 주어졌을 때냐면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돼.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밑변하고 높이는 몰라. 근데 내가 대각선의 길이는 알고 있어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AC의 길이랑 BD의 길이는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고 쳐보자. 자, 내가 알고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봤더니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야. 밑변 높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추가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고. 너를 알고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드는 원리만 알고 있는 친구는, 내가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드는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는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선생님이 보통의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드는 원리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대각선에 평행한,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A하고 C점을 지나도록 그릴 거야. BD에 평행한 직선을 꼭지점 A와 꼭지점 C를 지나도록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세 개는 평행선인 거예요, 지금.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주 대각선인 AC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 대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꼭지점 B와 꼭지점 D를 지나도록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만들어진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인가요? 당연히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 자, 이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죠. 그 대각선의 길이랑 새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같은 거예요. 대각선의 길이를 선생님이 너 B라고 하고 이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 각하고 이 각은 무슨 각이죠? 너랑 너가 동의각이고 너랑 너가 동의각이니까 얘도 동의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없겠어? 평행선의 원리 때문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이거 배웠잖아 지금. 그치? 그치? 두 변과 끼인 각이 있는데 높이 찾을 수 있어? 있단 말이야. 그때 너 높이 뭐야?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이렇게 수선해발 내려서 이 길이 찾으면 되는데 그 길이는 A 사인 세타 아니에요? A 사인 세타죠. 따라서 B하고 A 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평행사변의 넓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사각형 ABCD는 저 평행사변형의 딱 절반이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작은 평행사변형이고 그걸 반으로 쪼갰고 반으로 쪼갰고 반으로 쪼갰고 반으로 쪼갰으니까 결국 내가 계산하고 싶은 이 사각형은 이 큰 평행사변형의 반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B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큰 평행사변의 넓이 나온 거고, 원래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사각형의 넓이는 그게 반인 거야. 그래서 나누기만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이 원리를 마름모에 그대로 가져. 마름모란 도형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지. 근데 대각선이 90도를 만나잖아. 그치? 그럼 이게 왜 대각선끼리 곱하고 나누기 했는지 그 원리 아니에요. 저것도 이해가 돼.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 마름모는 그 직사각형의 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대각선 두 대각선의 길이가 밑변과 높이에 해당돼요. 밑변하고 높이 곱하고 나누기 하듯이 똑같은 소리죠. 얘도. 저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사각형은 저 평행사변형의 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조건이 밑변하고 높이가 있는 게 아니라 대각선이 주어져 있어요.
대각선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거기다 하나를 추가해야 돼.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여야 돼. 밑변하고 높이가 주어진 경우 또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해를 하면은 2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212페이지와 21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다 설명을 한 내용들이라서, 그쵸? 따로 할 건 없고,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헤론 공식이라는 거를 나중에 따로 이제 배울 데가 없는데, 선생님은 헤론 공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느냐? 조건이 제한되어 있어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론 공식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 사용하는 공식인데, 우리는 선생님은 그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했어요. 알겠죠? 굳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212페이지에 그 헤론 공식이 보충학습으로 설명이 돼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저걸 빼고 가겠다. 알았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밑변과 높이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세변의 길이, 즉 둘레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업그레이드 시킨 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응용하는 건데, 사인 값을 이용하는 건데, 그 사인은 왜 나오는 거야? 이것만 너네가 이해하면 돼. 높이 차리고. 알았죠? 사인을 곱하는 이유는 뭐다? 높이 때문에 곱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알겠죠? 따로 뭐 외울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예제만 몇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215페이지 필수의 11번을 보면, 자, 삼각형 나왔어. 그럼 아무렇게나 그냥 그리라고 그랬지. 그치? 너네가 뭐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 유리한 점은 별로 없어. 그냥 대충 그려. 알았어요? 그냥 대충 그리면 돼. 자, A의 대응변이 A고, B의 대응변이 B고, C의 대응변이 C겠죠, 당연히. 표현은 그렇게 돼야 돼요. 주어진 조건은 A가 10이고, 그 다음에 B가 8이고. 되겠어요? 넓이가 20루트 3이라는 거야. 넓이가. 근데 이 C의 가게 크기를 물어봤어. 이 크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높이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치? 이 C의 가게 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하고, 그쵸? 어차피 너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용해서 높이 찾아보자 라고 하면 얘가 빗변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 그치? 높이는 꼭 지점에 밑변을 수석을 내는 거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높이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8 사인 세타인 거야.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따라서 40 사인 세타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20루트 3이래.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몇이어야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야. 됐죠? 그러면 그때 이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 이거 따져야 된다 그랬지? 받아들여 못 봐야 돼. 그럼 몇 사분면에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양수니까 당연히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다 라고 말했어. 그럼 각이 몇 개 있을까? 2개 있어. 그럼 하나는 예각이고 하나는 둔각이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예각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만 찾으면 되겠지. Understand? 원래는 답을 몇 개 줘야 돼? 2개 줘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예각을 줬기 때문에, 알겠죠? 1사분면의 각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2분의 루트 3을 우리가 계산하면 답인 거니까 당연히 60도라고 말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좋아요. 자, 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216페이지 필수의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세 변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 변이 주어진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봐.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봐.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봐. 이렇게 했죠. 자, 아까 선생님이 해로 공식은 알 필요가 없다 했잖아. 근데 이건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물어본 거야. 그래서 설명은 해줄 건데, 그지? 이게 이런 거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설명은 해줄 거야. 자, 그냥 대충 하자. 뭐 여기서 가장 긴 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C가 가장 긴 변이네요. 그쵸? 예, 많이 힘들죠? A가 가장 짧고 B가 두 번째고 좀 길게 그려야 되는데 아유 귀찮다.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려놓고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5, 7, 8 이렇게 할게요. 대충 하는 거야 그냥. 대충 하고. 알겠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 넓이를 물어봤어. 알겠지? 자,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세 변이 주어진 상태에서 넓이를 구할 때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해야 돼.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또는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이해되겠어? 자, 그럼 우리가 배운 사람이잖아. 배운 사람이니까 코사인 B를 한번 구해보자. 코사인 B를 구해서 사인 A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사인 A를 찾으면 8에다가 코사인 B를 구해서 사인 B를 찾아보도록 하자. 그러면 바로 8에다가 사인 곱하면 이게 밑변이고 높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계산이 되겠지. 받아들여 볼 거야. 배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B는 뭐야?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냥 저걸 잡을게요. 8의 제곱 64 더하기 25 마이너스 49를 80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되겠어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89예요. 89에서 49 뺐으니까 40이죠? 그럼 80분의 40이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코사인 B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어야 돼. 받아들이면 못 봐야 돼. 제곱해서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받아들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쓰면 안 돼요. 사인은 1, 4분면 1든 2, 4분면 1든 무조건 양수니까. 받아들이지? 자, 그러면 8에다가 사인 곱하면 높이가 자동으로 얼마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4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10루트 3이 답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을 보여줬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근데 만약에 내가 해롱 공식을 조금 알고 있다. 내가 해롱 공식 원래 선생님이 의미 없다고 했지만 이 세 변의 길이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내가 해롱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해롱 공식을 써도 돼요. 그게 뭐냐면 둘레를 2로 나눈 걸 베이스로 가는 거야. 이 삼각형의 둘레를 2로 나눈 걸 베이스로 가는 거야. 이 삼각형의 둘레를 2로 나눈 값을 스몰 s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삼각형의 둘레가 지금 얼마죠? 20이죠. 그걸 2로 나눈 거예요. 그거 얼마죠? 10. 그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 10에서 이 세 변의 길이를 모두 다 빼. 그럼 얼마 남아? 2하고 10에서 5 빼면 5 10에서 7 빼면 3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여기에다가 이 10 이거 있지? 이거를 한 번만 더 곱해주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근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해롱 공식인 거예요. 해롱 공식은 뭐냐면 둘레의 반을 기준으로 모든 변을 둘레의 반에서 다 빼. 그 값에다가 이 둘레의 반을 곱한 거 그 값의 제곱근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거 특별히 봐봐. 이게 만약에 루트 나오고 그러면 이거 계산이 더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선생님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계수가 유리수일 때는 괜찮지만 계수가 무리수면 계산이 훨씬 복잡해져 버려. 그래서 선생님이 해로 공식을 별로 안 알려주고 싶어. 알았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로 공식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 쓰고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니? 자, 이제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사인 법칙 쓰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자, 첫 번째 1번에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이미 사인 찾았잖아요. 찾았잖아 이미.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인 거 알았으니까. 그치? 사인 분의 뭐가? 대응변이. 그치? 사인 분의 대응변. 사인 분의 대응변이. 기울의 비가 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사인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기본 원리였잖아. 기억이 날까 안 날까? 나겠지? 그래서 대응변이 누구야? 7이란 말이야. 이거 계산하면 다 돼. 그게 이제 지름이고 반지름 위로 나누면 되겠지. 까먹었어요 벌써? 까먹진 않았죠? 그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찾으라? 선생님이 이 이론 처음 설명할 때 알려줬잖아. 그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둘레의 길이에다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곱하고 나누기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1번 답에서 찾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필수의 제 13번을 가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쟤도 마찬가지로 넓이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당연히 높이를 찾는 거였잖아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이라고 그러고 얘를 높이라고 하면 그치? 이 각을 사용해서 이 A라는 각을 사용해서 높이 구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여요? 자, 따라서 여기가 빗변이고 얘가 높이라고 생각해서 8sin A가 높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밑변은 AD가 밑변이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 답인 거지. 그래서 80 sin A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sin A가 2분의 1이 돼서 A가 30도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값이 두 개여야 돼. 30도하고 150도인데 여기서도 예각이니까 30도라고 답한 겁니다. 원래는 답을 몇 개를 해야 돼? 두 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예각이니까 30도라고 말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필수의 제 14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얘는 등변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합동 조건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한 대각선의 길이가 6이면 다른 대각선도 6인 거야. 그래서 일단 밑변 6 쓰고 6 곱하기 이게 이제 빗변이고 높이 찾을 때 사인 곱하라고 그랬잖아. 사인 곱할 때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사인 값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곱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거는 뭐야? 평행사변형의 넓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계산하려고 했던 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반이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부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쉽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많이 어려웠다. 정말 어렵게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삼각함수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열 파트에서 또 다른 이론으로 선생님과 만나도록 해요. 수고들 많았습니다.